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시니어 건강지혜입니다. 오늘은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1세가 6개월 만에 생체 나이 36세로 회춘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저도 설마 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온갖 시술을 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정밀하게 관리해 이룬 결과라 하더군요. 덕분에 저 역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채널의 건강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언론인 코스모 랜디스만인데 올해 71세입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장순이 회춘이니 하는 말에 회의적이던 분이었죠. 특히 어떤 부자는 매일 100알이 넘는 보충제를 먹고 연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쓴다는데 그걸 보며 첨단 가짜 약이라고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6개월짜리 장수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밀 건강 진단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몸속 신호들을 한꺼번에 마주했기 때문이죠. 검사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높고 지질 과산화가 진행,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지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죠. 게다가 오메가3 불균형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더 놀랐다고 합니다. 평생 소화가 예민했던 그가 받은 장 상태 보고서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장 내벽이 새고 장루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떨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람불편모충 같은 기생충까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원인을 몰랐던 소화 불량의 정체가 그제야 잡힌 겁니다. 나이 탓만 하며 넘겼던 피로와 소화 문제. 사실은 수치와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분명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는 파텔 박사라는 전문가와 함께 식사, 수면, 운동, 호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까지 삶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여러 바이오마커를 종합해 산출한 생체 나이 결과가 36세로 나온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서도 하나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핵심은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생활의 미세 조정에 있다는 것. 오늘 저는 그가 실천한 방법을 제 방식으로 정리해 우리 시니어 일상에 맞게 쉽게 적용하는 법까지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데이터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는 초반에 자신의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지질 과산화가 높다는 걸 알았죠. 쉽게 말하면 몸속에 녹과 같은 산화 손상이 쌓여 세포막이 상하고 에너지 공장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무너져 염증 반응이 커져 있었고요. 이 정도면 피곤이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대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컨디션을 마음가짐으로만 다스리려 들면 금방 한계가 오거든요. 수치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오래 갑니다. 둘째, 장부터 바로 잡는다는 관점입니다. 그는 장벽이 손상돼 음식물과 독소가 새어나오는 이른바 장누수 상태였고 장내 미생물총의 다양성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까지. 우리가 평생 체질이라 부르던 것들이 사실 장내 환경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식단을 바꾸고 기생충과 염증을 다스리며 천천히 씹는 습관 하나로도 소화가 크게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 20번이란 지침을 지키며 조용하고 침착하게 식사했더니 40년의 소화 불량이 가라앉았다는 고백. 저는 그대로 따라 해봤고 효과를 봤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놓친 것. 바로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였죠. 셋째, 염증을 낮추고 미토콘드리아를 돕는 식단입니다. 그는 글루텐을 피하고 술, 담배, 붉은 고기를 끊었습니다. 대신 베리류와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을 늘리고 연어, 정어리, 멸치 같은 기름진 생선으로 오메가3를 채웠습니다. 보충제는 비타민 15종과 허브 치료를 병행했는데 저희 세대가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염증을 낮추고 지방산 균형을 회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잘 타게 연료의 질을 올리는 것. 그는 검은 호두 팅크, 감초, 뿌리, 휴믹산 같은 것들도 활용했지만 저는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는 개인별 약물질환 수치를 보고 담당의와 상의해야 안전합니다. 핵심은 품목 나열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설계라는 점입니다. 넷째, 정기적 운동과 호흡,
7시간 수면을 일상으로 고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회춘의 골격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이 재료를 고르고 수면이 공사를 복구하며 운동이 설비를 돌리고 호흡이 전기 배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파텔 박사의 말처럼 건강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면 창조의 공정표가 바로 수면 식사 움직임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켜고 끄는 스위치라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큰 결심보다 작은 스위치를 자주 꾸준히 켜는 능력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 그가 제안한 6가지 핵심 전략을 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저는 여기에 시니어 버전 안전 가이드를 덧붙여 드릴게요. 1. 아침 1분 햇빛 10초 감사. 저는 잠에서 깨면 커튼을 걷고 1분 동안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눈을 감고 10초간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의식이 일주기 리듬을 정돈하고 낮에 깨어있을 힘을 줍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약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인데 아침 빛 노출이 밤 수면을 도와줍니다. 흐린 날엔 창가에서, 겨울엔 테라스에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2분 걷기 20초 전력 질주 또는 빠른 보행. 여기서 전력 질주는 무조건 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면 20초간 속보 혹은 팔 젖히며 제자리 보행으로 대체합니다. 핵심은 짧고 강한 자극으로 신진대사 유연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중 몇 번을 쪼개서 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지나 2분 걷기를 하고 마지막 20초만 속도를 올리는 식이죠. 숨이 턱까지 차면 과합니다. 대화 가능한 강도를 기준으로 통증이 오면 즉시 강도를 낮춥니다. 3. 30분마다 물 3모금.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입니다. 저는 휴대폰에 3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알림이 울릴 때 3모금을 마십니다. 이 습관을 들이니 에너지 저하, 두통, 뇌 멍함이 확 줄었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등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주치의 지침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4. 하루 4번 40초의 진심 어린 칭찬. 이건 의외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저는 가족, 이웃 혹은 스스로에게 하루 4번 칭찬을 건넵니다. 오늘도 걸어 나온 당신 참 잘했어. 이렇게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노화의 가속 페달이 풀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립의 위험이 커집니다. 짧은 칭찬은 그 고리를 끊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5. 5가지 스트레칭 각 50초. 저는 아침에 목, 어깨, 등, 엉덩이, 종아리를 각 50초씩 늘려줍니다. 동작이 중요하기보다 호흡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작은 가동 범위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 하는 앉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벽을 짚고 하는 종아리 늘리기, 문틀 잡고 하는 가슴 열기만으로도 어깨어리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 5분이 하루의 관절 윤활유가 됩니다. 6. 매 60분 분당 6회 느린 호흡 1분. 저는 1시간마다 알림을 맞춰 1분에 6번 숨을 쉽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기. 이 단순한 호흡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심박 변이도 HRV를 올려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도 이 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앉아서, 서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 하는 겁니다. 이 6가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일관성이 필요하죠. 저는 처음에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1분 햇빛 감사 물 3모금 가벼운 스트레칭. 오전 2분 걷기 마지막 20초 빠르게 물 3모금 6호흡 1분. 점심 식사 천천히 한 입 20번 씹기 30분에서 60분 뒤 2분 걷기. 오후 물 3모금 칭찬 1번 스트레칭 2가지. 저녁 가벼운 산책 화면 줄이기 호흡 1분 취침 전 감사 10초. 여기에 식단의 원칙을 얻습니다. 저는 하루에 채소 2줌, 베리 1줌, 단백질은 생선이나 콩두부, 지방은 올리브 오일 견과로 채웁니다. 주 2, 3회는 연어, 정어리, 멸치로 오메가3를 보충해 염증을 낮추고 녹차 한 잔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다스립니다. 글루텐, 술, 담배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붉은 고기 빈도는 줄입니다. 보충제는 담당이와 상의에 꼭 필요한 것만,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면서 최소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습관입니다. 한 입 20번,
조용하고 천천히. 그가 40년 소화 불량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우리도 입에서 시작되는 회복을 매 끼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를 측정, 조정, 유지라는 3단 루틴에서 봅니다. 첫째, 측정. 체중보다 수면, 시간, 기상, 컨디션, 식후, 불평, 감기, 분배변, 리듬 같은 체감 지표를 적어둡니다. 일주일만 써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조정. 오후에 처지면 물 3모금과 6호흡을 먼저, 소화가 불편하면 한 입 20번을 더 신경 씁니다. 밤잠이 얕으면 아침 햇빛 1분을 강화하고 저녁에 TV나 유튜브 시청 시간을 줄입니다. 셋째, 유지. 욕심내지 말고 작게, 꾸준히. 저는 실패를 계획에 넣어둡니다. 못한 날은 다음 알림에서 재시작. 그래서 오래갑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씁니다. 나이, 약, 질환 각각에 따른 금기 메모입니다. 무릎, 허리목 디스크가 있다면 전력 질주를 속보로 대체. 심장질환 이력이 있다면 운동 전후 증상 체크를 필수로 붙입니다. 수분 제한이 있는 분은 30분마다 물 3모금을 의사 지시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하고요. 보충제는 특히 주의합니다. 항응고제, 당뇨약,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유행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감정을 생활 습관에 포함시킵니다. 하루 4번의 진심 어린 칭찬은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염증을 올리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사회적 처방이죠. 저는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물을 잘 마셨고 햇빛을 잘 쬐었다. 나를 향한 짧은 칭찬이 회복의 회로를 닫아줍니다. 그가 말하길 건강은 창조하는 것이라 했죠. 저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건강은 함께 창조하는 것. 나와 가족, 이웃이 작은 습관으로 서로를 아끼고 챙겨줄 때 노화의 속도는 분명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정말 6개월 만에 가능할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만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체 나이라는 개념은 여러 지표를 종합해 계산한 값이라 측정법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염증이 낮아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낮에 에너지가 오르면 그 자체가 해춘의 체감입니다. 저는 이 체감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른 변화를 부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로 나를 본다. 수면, 소화, 에너지, 기분을 매일 짧게 기록한다. 둘째, 작은 스위치를 자주 켠다. 1분 햇빛, 3모금 물, 6호흡 1분, 5개 스트레칭, 4번 칭찬, 2분 걷기. 셋째, 입에서 시작한다. 한 입 20번. 조용하고 천천히. 장이 편안해지면 몸이 따라온다. 오늘 드린 내용은 개인 의료 조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보충제나 운동 강도 변경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지혜가 회춘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내일도 해 뜰 때 1분의 빛을 마시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물 3모금과 6호흡을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짧은 칭찬을 건네고 저녁 식탁에서는 한 입 20번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위치를 하나씩 켜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영상의 작은 스위치를 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지혜였고요. 내일 아침 1분의 햇빛 아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